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5번째 정보 시간이네요. 오늘도 선생님과 즐겁게 수업해 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까지 추상화에 대해 공부했어요. 추상화 단계는 무엇이 있었죠? 네, 크게 문제 분석, 문제 분해, 모델링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문제 분석은 문제 이해를 통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의 현재 상태와 조건을 고려해서 목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의하는 것이라고 했죠. 문제 분해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쉽게 여러 개의 작은 단위의 문제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때 문제들 간의 관계나 순서, 포함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죠. 모델링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모델링의 방법에는 글, 표, 그래프 등이 있다고 배웠어요. 이렇게 문제 분석, 문제 분해, 모델링을 통해 추상화해서 본래의 문제를 보다 해결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했죠. 이제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인 알고리즘을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울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중학교에서 공부한 것처럼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인 절차나 방법을 의미해요. 즉, 알고리즘은 추상화 과정을 거쳐 추출한 핵심 요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작업들의 절차입니다. 학습 목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은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제어 구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교과서 108쪽에 수업과 관련된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이네요. 이런 자동 판매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정해진 절차를 수행해야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알고리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자동 판매기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 동작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자동 판매기는 입력, 처리, 출력의 알고리즘에 따라 동작을 하죠. 현금을 입력해서 입금과 상품, 잔액을 처리하고 상품과 잔액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 판매기에 현금을 넣고 선택된 상품과 잔돈이 나오기까지의 처리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해 보는 과제를 통해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판기 알고리즘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가 잘 말해주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식당에 가는 것을 자제하는 대신 배달 음식은 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하므로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 과정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배고파서 음식을 시키려면 우선 음식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야 하겠네요. 그 다음엔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무엇을 먹을지 음식을 선택하고 전화로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배달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음식이 배달되면 음식값을 지불해요. 마지막으로 배가 부를 때까지 배달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이 과정은 배가 고픈 현재 상태를 음식 배달을 통해 배고픔을 해결한 목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알고리즘의 예를 찾아보았어요. 자, 그런데 알고리즘이 되려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입력과 출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즉,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처리된 결과에 출력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처리 과정은 애매모호하면 안 되고요. 명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반드시 종료되어야 하는 유한성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 과정이 실행 가능해야 해요.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문제 해결을 위해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해요. 이때 제어 구조를 조합해서 설계하게 되는데요. 알고리즘의 제어 구조에는 순차, 선택, 반복의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순차 구조는 명령을 순서대로 수행하는 구조예요. 선택 구조는 조건의 참과 거짓에 따라 서로 다른 명령을 수행하는 구조예요. 반복 구조는 조건에 따라서 어떤 특정 명령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방금 배웠던 순차, 선택, 반복의 제어 구조는 순서도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순서도는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순서도에 쓰이는 기호를 함께 볼까요? 타원은 순서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기호이고요. 사각형은 계산 등의 자료 처리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평행사변형은 자료의 입력과 출력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마름모는 조건 판단 기호로 조건이 참이면 예, 거짓이면 아니오로 이동을 하게 돼요. 직사각형 두 개는 작업의 반복 수행을 나타냅니다. 화살표는 기호를 연결하거나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흐름선이에요. 육각형은 작업의 준비 과정을 나타내고 아래 물결선 사각형은 서류나 파일에 출력을 표시하는 기호예요. 이렇게 순서도는 미리 약속된 기호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과정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제어 구조의 예를 좀 더 살펴볼까요? 110쪽에 있는 반복 구조의 예를 함께 볼게요. 선생님도 전자레인지 사용을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도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약속된 기호인 순서도를 사용해 알고리즘으로 표현했네요. 조리 시간을 설정한 다음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전자레인지가 작동을 하게 되고 설정된 시간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음식을 조리하게 되죠. 그리고 조리된 시간이 완료되면 음식의 조리는 끝나고 음식을 꺼내게 돼요. 자, 이 알고리즘이 반복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핵심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반복 구조는 조건에 따라서 같은 명령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구조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 이
조건 부분 설정된 조리 시간 동안 작동하였는가 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작동한다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이 알고리즘은 반복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선택 구조의 예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우산을 준비하나요? 네, 그렇죠. 일기예보를 보고 비올 확률이 높으면 우산을 준비하겠죠. 이 비올 확률에 따라서 명령어를 선택해서 실행하게 되므로 이 알고리즘은 선택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강수 확률에 따라 50%가 넘는가 이렇게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산을 준비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산을 준비하지 않게 되죠.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순서도 외에도 자연어, 의사코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이렇게 총 4가지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답니다. 순서도는 미리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문제 해결의 과정과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연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의사코드는 자연어를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구조화시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자연어보다 더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하므로 알고리즘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의사 코드나 순서도로 표현한 것을 컴퓨터가 즉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교과서 111쪽을 펴보도록 할게요.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사용하여 AB 제품을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가 작동하는 과제의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표현했어요.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함께 찾아 표시해 볼까요? 첫 번째 순차 구조를 찾아볼게요. 네, 잘 찾았네요. 이 부분이 순차 구조죠. 모든 순서도의 흐름이 시작부터 끝까지 한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순서도 전체의 구조는 순차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택 구조도 찾아볼게요. 네, 잘 찾았네요. 이 부분이죠. A 상품의 버튼을 눌렀을 때는 A 상품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는 B 상품이 나오는 구조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명령을 실행했으므로 이 부분은 선택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반복 구조를 찾아볼게요. 네, 잘 찾았네요. 이 부분이 반복 구조예요. 투입된 현금이 상품 가격을 만족할 때까지 현금을 넣는 명령을 반복하는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잘 찾아주었네요. 여러분이 제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111쪽의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알고리즘의 설계를 위한 기본 구조로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그렇죠. 순차, 선택, 반복 구조가 있었어요. 2번 주어진 조건에 따라 특정 작업을 반복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어떤 제어 구조이죠? 네, 반복 구조라고 했죠. 자, 세 번째, 주어진 조건에 따라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어떤 제어 구조이죠? 네, 맞습니다. 선택 구조라고 했어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니 문제 푸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주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는 알고리즘의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